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생각하면 할수록 좀 오싹해지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마다 타는 이 수백 톤짜리 거대한 쇳덩거리 있잖아요. 비행기. 이게 대체 무슨 원리로 저 하늘을 날고 있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도 완벽하게는 모른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려고 발을 딱 들여놓는 그 순간마다 사실 인류는 그 원리를 100% 설명하지 못하는 기계에 우리 목숨을 맡기고 있는 셈입니다. 아니, 고전역학의 아버지 뉴턴도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도 심지어 그 똑똑한 양자역학 천재들까지도요. 이 비행의 원리만큼만 딱 떨어지는 하나의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해내지 못했어요. 자, 이러면 진짜 무서워서 비행기 탈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불안감의 정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거 베르노이 원리 아니야? 하실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서 다 봤잖아요. 날개 위쪽이 이렇게 볼록하니까 공기가 더 먼 거리를 더 빨리 휙 지나가야 하고 그래서 압력이 낮아져서 비행기가 붕 뜬다. 이런 설명이었죠. 근데요, 이 슬라이드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건 거의 신화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날개 위를 지난 공기랑 아래를 지난 공기가 날개 끝에서 짠 하고 동시에 만난다는 증거 자체가 없고요. 설령 그렇다 쳐도 그 압력 차이를 다 끌어모아봐야 수백 톤짜리 전보제트기를 들어올리기엔 어림도 없습니다. 한참 모자라요. 네, 이게 바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평생을 비행기랑 씨름한 항공공학 전문가들조차 솔직히 저희도 100%는 모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니까요.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이 문제가 그만큼 거대라고 복잡한 현대과학이 아직 풀지 못한 미스터리라는 뜻이죠. 자,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지식의 빈틈이 꼭 비행기에만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놀랍게도 인류 과학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패턴 같은 거거든요. 인류의 혁신은 종종 이런 식이었어요. 일단 그냥 막 만들어보고 써보는 겁니다. 그러다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야 과학자들이 나타나서 이게 사실 이런 원리였구나 하고 뒷북을 치는 거죠. 언제나 이론보다는 경험과 실용이 한 발 앞서 나갔던 겁니다. 여기 아주 명확한 역사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기기관이 칙칙폭폭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한참 뒤에야 과학자들은 연력학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더 기가 막힌 건 마취예요. 우리는 거의 200년 동안 마취제를 써서 정말 안전하게 수술을 해왔잖아요. 근데 정작 그 마취약이 우리 뇌에 정확히 어떤 스위치를 딱 내려서 의식을 끄는 건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효과를 믿고 기꺼이 우리 몸을 맡기죠. 비행기도 사실 똑같은 겁니다. 비행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수학적인 어려움이 바로 이겁니다. 나비의-스토크스 방정식. 이름부터 어렵죠? 이게 공기나 물 같은 형태가 없는 유체의 흐름을 거의 정확하게 묘사하는 정말 중요한 방정식이에요. 그런데요, 이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풀어내는 것,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이 방정식의 해가 항상 존재하는지를 증명하는 문제는 자그마치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 넘는 상금이 걸린 7대 밀레니엄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아무도 못 풀었다는 뜻이죠.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가 비행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범위를 다시 한번 넓혀서 우리 자신에게 더 가까이 바로 우리 몸 안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지식의 빈틈이 물리학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CT랑 MRI로 우리 몸속을 손금 보듯이 들여다보는 바로 이 시대 2020년에 과학자들이 우리 코랑 목 사이 깊숙한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네 번째 침샘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해부학 교과서에는 있지도 않던 기관이었어요.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비행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어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의 전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뉴턴의 세계관이에요. 외부에서 미는 힘, 당기는 힘, 중력 같은 것들이 합쳐져서 물체가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 바로 양자역학적인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는요, 모든 물체를 원자,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내부 파동들의 집합체로 봐요.
이 수많은 파동들이 물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간섭을 하다가 결국 가장 강한 하나의 방향이 마치 다수결처럼 결정이 되고 그쪽으로만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외부에서는 앞으로 미는 힘이랑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동시에 작용해서 대각선으로 갈 수 있지만 닫힌 게, 그러니까 비행기라는 물체 그 자체의 내부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뭐 비행기 가랑이가 찢어질 수는 없잖아요. 무수한 가능성들 속에서 오직 하나의 방향이 선택되고 모든 에너지가 그 방향으로 집중되는 겁니다. 이 외무 관점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2500년이나 된 예시가 있어요. 바로 제눈의 역설이죠. 세상에서 제일 빠른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궤변이잖아요. 왜냐? 밖에서 거리를 무한히 쪼개서 계산하면 따라잡기 전에 또 그 남은 거리의 절반을 가야 하고 또 그 절반의 절반을 가야 하니까요. 이런 역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상식을 뒤흔들어서 생각의 틀 자체를 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 관점만 살짝 바꾸면 허무할 정도로 쉽게 풀립니다. 밖에서 거리를 무한정 쪼개는 짓을 멈추고요. 그냥 아킬레스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킬레스의 내부 결정은 딱 하나입니다. 저 거북이를 추월한다. 그 결단이 내려지는 순간 외부의 모든 복잡한 계산은 그냥 의미가 없어지고 오직 추월이라는 하나의 힘만 남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새로운 내부라는 렌즈를 가지고 비행기 미스터리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완전히 새롭게 상상해 볼 시간입니다. 시작은 아인슈타인의 이 위대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사실은 힘이 아니라 질량 때문에 휘어진 공간 그 자체라는 거죠. 이 말은 중력을 극복한다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새로운 이론을 4단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비행기는 무수한 내부 파동의 덩어리입니다. 둘째, 엔진이 앞으로 가자는 방향의 파동에 힘을 빡 실어주면서 이 방향이 다수결로 이깁니다. 셋째,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비행기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이 강력한 앞으로 가려는 힘에 그냥 통합되어 버립니다. 억지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아예 한 팀이 되어 버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앞으로 끊임없이 떨어지면서 미끄러져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물수제비예요. 우리가 던진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려는 그 중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물 표면을 통통 튕기며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로 떨어지려는 그 거대한 힘을 앞으로 미끄러져 나아가는 추진력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철학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깨달음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원리도 모르는데 타도 괜찮을까?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이론이 없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확신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비행 기술은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친 공학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과학이란 게 정답이 딱 적혀 있는 완성된 책이 아니라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흥미진진한 과정 그 자체라는 걸 보여주죠. 무엇보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자세야말로 인류를 발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비행기 이야기는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불확실성,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것들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불안전함이야말로 우리를 더 용감하고 더 호기심 많은 탐험가로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미지의 세계에 한 걸음 더 내딛게 만드는 가장 큰 용기의 원천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